일본 요코하마와 독일 함부르크는 다른 듯 하지만 많이 닮았습니다. 항구 도시이면서 도시 재생 사업의 방향성이 비슷합니다. 두 도시의 프로젝트 특징은 개발이 아닙니다. 부수고 새로 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래된 시설을 새로운 기능의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되 장소의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이야기를 담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와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일본 요코하마와 독일 함부르크의 공통점 편입니다. 선진도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과 IT 기술의 개발로 전 세계를 하나의 도시로 만들었죠. 미래학자들은 도시 사람이 교회나 시골로 거주지로 옮길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에 있든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990년 후반 영상전화기까지 또 개발되었습니다. 업무 처리가 한결 수월해지자 재택근무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덩달아 도시 구조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런 미래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집값이 저렴하고 경치가 좋은 시골로 이주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화가 도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틀렸습니다. 입지는 중요했고요. 도시 쏠림 현상은 가속화됐습니다. 입지가 교통 또는 천연자원의 매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입지는 뛰어난 인재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됐던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까요?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둥지를 튼 첨단 기업을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는 구글과 같은 혁신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혁신 기업이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건 지역이 입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도시로 몰려드는 인재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대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계 유명 선진 도시를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요코하마, 독일의 함부르크 사례입니다. 요코하마는 디자인 모범 도시로 손꼽습니다. 이 도시가 공공 디자인의 메카로 급부상한 이유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코하마는 1971년이요. 일본 최초로 시 산하에 도시 디자인 전담팀을 두었습니다. 1971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일본 중앙정부가 2004년에 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경관법이라는 것을 제정했는데요. 요코하마는 아주 한참 전에 벌써 그런 비슷한 법을 만들었으니 상당히 선지적인 도시였음에는 틀림없습니다. 요코하마가 37년간 실시된 천여 개의 프로젝트 가운데서 미나토 미라이 21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요코하마의 디자인 특징이 집약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지역은 현대를 대변하는 중앙지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신항지구로 구성됩니다. 요코하마를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모토마치라고 하는 유명한 쇼핑 스트리트가 있는데요. 이곳에는 100년 이상 된 점포가 많고 이국적인 상품을 파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5블록으로 나뉜 그 상점가에는요, 수도인 도쿄에 뒤지지 않는 고급 부티크와 명품 숍들이 즐비합니다. 게다가 유럽풍의 건물들 사이로 걷다 보면 마치 정말로 유럽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죠. 이렇듯 옛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새로움을 더하는 전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 함부르크는 어떨까요? 뒤에 보시는 화면입니다. 수도 베를린에서 고속열차로 1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는 이곳, 독일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면서 물의 도시죠. 함부르크는 오피스 밀집 도시라기보다는요, 문화를 포함한 글로벌 도시로 계획됐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
하펜시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독일은 물론 유럽의 유동인구를 불러 모아서 도시 인구를 늘렸고요. 유럽의 중심이 되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완벽하게 재생하겠다는 의지로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요, 2025년에 마무리되는 걸로 이제 계획되어 있는데요. 지자체장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와 많이 다르죠. 일본 요코하마와 독일 함부르크는 다른 듯 하지만 많이 닮았죠. 항구 도시,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의 방향성이 비슷합니다. 제가 초반전에도 얘기했지만 두 도시의 프로젝트 특징은 개발이 아닙니다. 개발, 부수고, 새로 짓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오래된 시설을 새로운 기능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되 장소의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이야기를 담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도시를 디자인하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기획된 도시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명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도시 디자인을 근사한 건물로 생각하거나 스타일 연출로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 대학 출신의 건축사 한두 명이 도시를 만들고 이것을 기획하도록 만들어서는 애정어린 연구와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내공 있는 분들이 고민을 갖고 도시 설계하고 기획을 해야만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불편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 점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 이 요코하마 그리고 함부르크의 사례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나라도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은 유통구단 김용호의 일본 요코하마와 독일 함부르크의 공통점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